안녕하십니까, 이진건TV입니다. 논평 시작하겠습니다.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 기세가요, 여전히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. 아무 말이나 막말을 막 하죠.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말이죠. 그러니까 조롱도 했다가 모욕도 줬다가 그렇게 합니다. 김종인 미래통합당의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건 뭐 윤 총장 때리기가 아니라 추 장관의 인성의 문제다,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장관 정말 보는이 처음이거든요. 이제 이 추 장관이 지난 7, 8일 이틀간 휴가를 내가지고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용주사 절에서 휴가를 보내고 왔답니다. 근데 그때 이제 보니까 담 밖에서요, 약간 높은 지대에서 담 안에 있는 그 절의 전경을 굽어보는 그런 뒷모습, 자신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네요. 그 뭐 옷도 그 신도복이겠죠. 아마 그런 옷을 입고 말이죠. 그런데 뭐 그거야 뭐 어떻겠습니까? 근데 문제는 장관의 휴가에 법무부 직원 3명이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. 2명은 자기 휴가까지 써가면서 갔어요. 그리고 운전기사도 또 이제 운전해서 갔고요. 아니, 휴가 때 운전기사가 장관을 또 모셔야 됩니까? 그래서 이걸 이제 언론들이 지적을 했더니 언론의 관음증이 심각하답니다. 관음증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겠죠, 그 뜻을. 예? 이 관음증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? 변태성욕의 하나다,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. 뭐 좀 더 이게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게 좀 글쎄 여기서까지도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관음증이라고. 그러면 기자들이 이 추 장관을 보고 관음증을 즐긴다는 겁니까? 말을 하더라도 말이죠, 생각을 좀 하고 해야죠. 전에는 아침 샤워를 그렇게 유난히 강조하더니 이번엔 또 관음증입니다. 이러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그건 언론의 관음증이 아니라 추 장관의 노출증이다, 이렇게 말했겠습니까? 조선일보가 또 추 장관이 휴가를 가면서 관용차가 아니라 링컨 컨티넨트를 타고 갔다더라, 뭐 누가 봤다더라, 이런 기사를 썼어요. 그랬더니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추 장관에게 그게 사실이냐고 따졌습니다. 그랬더니 추 장관 반응이 이렇습니다.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라는 겁니다. 아니, 현직 장관이 야당 의원의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뭐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죠. 정말 대단한 장관입니다. 예.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하네요. 머리가 좋아서 판사는 됐겠지만은요, 이 언어 습관은 어릴 때부터 정말 잘못 들인 것 같습니다. 추 장관이 갈수록 말이죠, 이 험구, 예, 이것에 도를 더해가는 그 배경이 뭘까요? 예? 서울시장이 되고 싶다고 뭐 하더라던데, 그래서 지금 리더십을 과시해 보이자는 겁니까? 나는 꿋꿋해.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나를 꺾을 수는 없어. 나는 누구보다도 용기가 있어. 뭐 그걸 과시하려는 겁니까? 그런데요,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낼 수가 없을지도 모르거든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 또 있죠, 길이. 여성 총리. 그래서 한명숙 전 여성 총리, 그러니까 첫 여성 총리였죠. 이분을 그렇게 거들고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도 확실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겠죠. 나같이 강단 있는 사람이라야 문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로서 문 대통령 지켜줄 수 있을 걸, 뭐 그런 생각을 좀, 그런 뜻이 전달됐으면 혹시 그런 걸 기대할까요?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. 이제는 그 꿈이 한층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 구상이 나라고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갈 것 없지. 아니 뭐 이낙연,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여권의 대표적 주자로 부각이 있다던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할 게 뭐 있어? 리더십 따지면 뭐 조직의 장악력이라든지 또 상대방을 제압하는 능력이라든지 내가 그 사람들보다 낫지.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렇게 막말을 막 해야 되는 거죠. 세상에 겁나는 것 없는 것처럼 말이죠. 또 같이 그런 뭐 꿈을 꿀 수 있는 여성 장관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. 역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분이요, 지난 7.10 그 부동산 대책, 여기까지 해서 23번의 대책을 내놨습니다.
대책이 나올 때마다 서울 또 수도권의 집값이 뛰었죠. 그 다음에 지금은 말이죠. 전국적으로 집값이 상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 상승세가. 그리고 그에 덩달아서 전세값도 올라가고 월세값도 올라가고. 잘 됐네요. 뭐 정부는 세금 더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래도 이 사람 말이죠. 고집 꺾는 법이 없어요. 계속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. 더불어민주당에서까지 비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. 또 거기다가 문 대통령도 지금 전폭적으로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? 게다가 이 사람요. 또 운이 좋아요. 작년 3월 개각 때 개각 경질 대상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 후임자로서 이제 내정이 됐던 사람 인사청문회를 거쳐가지고 낙마를 했어요. 그 문턱을 넘지를 못하고. 그러니까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후임자 지명도 안 했어요. 그 이후에.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오죠. 게다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물러날 때는 그때는 이 후임 누구가 될 것인지 여러 사람은 그 이제 인물 군 속에 포함이 됐어요. 총리감으로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총리 욕심을 못 낼 이유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더 저렇게 고집을 튀었는지 모르겠어요. 대통령의 뜻을 내가 기어이 관철하겠다. 그래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. 그리고 또 이 사람인들 대선에 못 나갈 이유가 없죠. 여성 정치인으로서 나만한 그런 뭐 경력을 쌓은 사람이 있어? 또 국민들에 대해서 내가 집값을 이렇게 올려줬는데 또 정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세수를 확충시켰는데 내가 왜 못해?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웃자고 하는 말인데요. 이 웃자고 하는 말이 정말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없잖아요. 그리고 이제 말이 났으니 말인데요. 민주당이 설마 부산시장,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겠습니까? 당 안에도 그렇게 안 내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이 양반이 말이죠.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후보를 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. 굉장히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그런 인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아주 실망했어요. 아니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냐 해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? 반면에 전재수 의원 부산 출신이죠.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. 이 사람은 또 오히려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. 이런 사람이 좀 많아야죠. 당내에서. 하기야 뭐 당이 말이죠. 정권 무너지도록 당이 도우려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? 힘을 합해서 우리 정권 넘어뜨리자. 그러겠다면요. 누가 말리겠습니까?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.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. 이 사람은 박원순 전 시장하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해서 이제 떨어졌죠. 그래가지고 꿈을 접었어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역시 몸이 들썩들썩 할 겁니다. 그런데 어쩌겠습니까? 뭐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논란이 이제 거세질 텐데 그래서 조마조마하기도 할 거고요. 아마 제 생각엔 민주당이 제 욕심 못 꺾을 겁니다. 자기들의 욕심을. 그래서 또 후보 내자고 야단 날 거예요. 당은 이제 바꾸자고 또 야단 날 거고. 누가 말리겠습니까? 자기들 망하겠다는데. 지켜보는 수밖에요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